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재료 과학이라든지 기초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빵이라든지 과자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지금 재료 과학 부분이나 아니면 기초 과학 부분에서 이 기반이 다져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빵을 만들어 보지도 않고 과자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해하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재료 과학과 기초 과학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과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는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제가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반 분들께서 빵과 과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빵하고 과자가 어떤 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린 공부를 했잖아요. 자, 빵과 과자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분류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분류 기준. 자, 팽창 형태에 따라서 설탕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많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밀가루의 종류도 벌써 틀려지겠고, 그 다음에 반죽의 상태도 틀려지게 됩니다. 아직 빵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는 빵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빵하고 과자는 먹어보면은 이건 빵이야, 이건 과자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빵하고 과자예요. 자, 두 개로 나눴는데요. 팽창 형태예요. 빵은 일단 그 생이스트가 들어가요. 생이스트. 우리 앞에서 재료과학부에서 공부했죠? 저희가 실제로 그 실기 시험을 보실 때는 생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생이스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화학적, 물리적이라는 건요. 과자에는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그러니까 부풀리는 제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소다라든지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 팽창제를 집어넣으셔야지만 과자가 어느 정도 부풀어요. 많이 부풀지는 않지만 많이 부풀면 굉장히 부풀긴 하지만 식감에는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빵하고 과자를 비교를 했을 때 빵은 어때요? 담백한 맛이 있어요. 담백한 맛이 있고 과자는 일단 좀 달아요. 그래서 과자는 좀 달고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 함량이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설탕과 항상 그 짝져지는 말이 있어요. 윤활작용인데요. 이 윤활작용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설탕이 들어가면 약간 퍼지게 하는 느낌? 퍼지게 하고 이제 그릇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꽉 차게 만드는 작용을 쉽게 얘기해서 윤활작용이에요. 윤활작용. 그리고 이제 그 설탕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게 그 용기 안에 약간 딱 맞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윤활작용이라고 해요. 자, 밀가루 종류는 벌써 이게 강력분이죠. 강력분. 뭐에 따라서 나눴나요?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그래서 강력분하고 박력분을 썼을 때 강력분은 우리가 먹었을 때 굉장히 약간 쫀득거리고 약간 결이 되게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박력분은 어때요? 먹었을 때 바사삭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종류 달리 했고요. 반죽의 상태는 일단 강력분이 들어갔으니까 글루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서 설탕은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단백질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루텐 생성을 가능한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루텐 때문에 과자는 바삭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빵은 부드럽고 질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는 글루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믹싱을 하다 보면요, 박력분도 계속 그 믹싱을 하게 되면은 글루텐이 잡혀요. 안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자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빵에 대한 책을 사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뭐 팽창 형태에 따라서 반죽 형태에 따라서 가공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우세요.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반복해서 보시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사실 제과나 제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기초 과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공부하지 않게 되고 그냥 제과 이론이라든지 제빵 이론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는데 힘들고 이론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쪽에 보셔서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물리적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적 팽창입니다. 자, 팽창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로 물리적 팽창인데요. 자, 계란을요. 자, 우리가 이제 믹싱볼이에요. 믹싱볼에다가 계란이에요, 계란. 자, 계란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전란이라고 표기를 한다 그랬어요. 전란이 뭘까요? 자, 전란이 뭐예요? 노른자에다가 흰자. 껍질 빼고 노른자 플러스 흰자예요. 자, 전란 집어넣었어요. 자, 휘퍼로 계속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거품이 바글바글한 정도로 나오는데요, 어느 시간이 정도가 지나면요, 이 계란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란을 저었을 때 기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란의 기포를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기공이 이렇게 되게 커요. 내가 어느 정도 막 히퍼를 계속 적게 되면은 이게 조밀조밀한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거를 히퍼로 많이 저은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물리적 팽창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란을 거품기로 휘핑을 해서 공기를 집어넣는다. 그 표현은 물리적인 팽창이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은 스펀지 케이크하고 머랭이에요. 스펀지 케이크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생일 케이크 때 안에 들어가는 케이크 있죠? 부드러운 케이크, 달콤한. 그거를 스펀지 케이크라고 해요. 스펀지 케이크, 머랭. 머랭은 흰자에다가 설탕을 계속 저어서 부풀어서 만든 어떤 과자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가루 반죽에 유지를 넣고 굽는 동안에 유지층 사이에 발생하는 증기압에 의해서 들떠 부풀도록 만든 거 물리적 팽창이에요. 자, 자, 대표적인 게 퍼프 페이스트리인데요. 이제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유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꼬매요. 자, 잡아당겨서 꼬맵니다. 꼬매서 이거를 자세히 안쪽에 보시면은 이 밀가루와 밀가루 사이에 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사이에.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저희가 접고 밀고 하는 거를 퍼프 페이스트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크루아상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시죠? 다 이런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접은 거를 오븐 속에 넣으면요, 이게 증기압에 의해서 살짝 들어 올라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팽창에 속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리적 팽창 방법. 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먼저 파이나 쿠키를 만들면요, 어때요? 부풀기는 부푸는데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요. 많이 부풀게 하려면은 팽창제를 넣으면은 많이 부푸는데, 아무런 팽창제 없이 반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물의 수증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부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보글보글 끓죠. 보글보글 끓으면 이렇게 팍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부풀도록. 자, 많이는 부풀진 않습니다.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 물의 영향을 받아서. 자, 제품은 파이나 쿠키예요. 자, 화학적인 팽창법이에요. 자, 부풀게 하기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 뭐 이스파타 이런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팽창의 매개가 화학 팽창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 팽창제예요. 자, 소다, 다른 말로 뭐예요? 중조,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이스파타,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거 있네요. BP가 뭐라 그랬어요? 베이킹 파우더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소다가 들어가는 제품, 파운드 케이크라든지 과일 케이크가 팽창제, 화학 팽창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물학적 팽창 방법인데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좀 받으시죠? 팽창의 매개가 살아있는 생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스트를 사용해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스가 부피를 팽창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트 들어간 거 뭐예요? 식빵이라든지 과자빵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죽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과자를 만들 때 저희가 실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론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반죽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죽형 반죽 그러면은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크림법이에요. 크림법. 이 크림법으로 반죽을 하셔야 되는데 크림법이라는 거는 뭐를 유지. 자, 버터라든지 마가린을 휘핑을 해요. 마가린을 휘핑을 해서 그 안에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서 안에 처음에는 양이 이 정도 되는데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요. 어느 정도 부피가 좀 더 커져 있어요. 그거를 크림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지의 크림성. 자, 기름하고 물하고 잘 섞이게 해야 되겠죠? 유지의 유화성을 이용한 반죽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반죽법으로 만든 거는 여러분들 파운드 케이크 좋아하시죠? 파운드 케이크하고 또 마들렌도 같은 방법으로 거의 일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 케이크가 반죽형 반죽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자, 거품형 반죽입니다. 거품형 반죽은 계란의 단백질, 계란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는 방식이에요. 기포성과 유화성, 그리고 열에 대한 응고성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에 속할 이 제품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스펀지 케이크예요. 스펀지 케이크하고 머랭하고 롤 케이크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시폰형 반죽으로 만드는 과자 제품류 나와 있네요. 요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그 거품형 반죽에 변리법이 있어요. 변리법하고 거의 유사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믹싱기에다가 이렇게 변리법은 뭐예요? 노른자, 흰자를 따로 분리를 해서 따로 설탕을 넣으시고 따로 설탕을 넣어요. 넣고 나서 히퍼로 적당히 섞어야 돼. 적당히 아니라 노른자도 막 섞어야 되고 흰자도 막 섞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로 섞은 다음에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갖고 반죽 틀에 부어서 굽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시폰법은 시폰형 반죽이라는 게 변리법처럼 흰자만 머랭을 내고요. 노른자는 거품 내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여기에 시폰형의 요점입니다. 시폰 케이크 드셔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서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비단 같고 자 입속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쑥쑥 잘 넘어가죠.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식감이 있어요. 요 방법으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실크 같은 느낌의 반죽의 느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공 형태에 따른 분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공 형태에 따른 지금 8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반죽법에 따라서 이거를 양과자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죽형, 거품형, 시폰형이 있고요. 자, 이제 과자류를 분류를 할 때 수분 함량이 높은 거를 생과자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트류.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퍼프 페이스트류,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과자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데코레이션 케이크. 데코레이션 케이크가 뭐예요? 우리가 제과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생일 때 먹는 케이크, 그거를 데코레이션 케이크라고 해요. 그 케이크 위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를 데코레이션 케이크라고 하고요. 자, 공예 과자. 자, 공예 과자가 어떤 거냐? 시각 효과를 살린 과자로 먹을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해서 뭐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냉과자류.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올까요? 냉과자류가 많이 나옵니다. 자, 냉과자류. 자, 무스, 푸딩, 바바로아 젤리, 브라망제. 요거 냉과자류입니다. 자, 냉장고에서 굳힌 과자예요. 자, 건과자류예요. 생과자류하고 건과자류 구분하셔야 돼요. 생과자류는 수분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건 수분 함량이 낮아요. 작은 과자류에 소형 과자류에 속해져 있고요. 이제 가끔씩 찜 과자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증기로 찌어 있는 만주라든지 푸딩, 치즈케이크 이렇게 찜 과자류에 속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과, 과자를 만들 때 제과가 뭐예요? 과자예요, 과자. 과자를 만들 때 물리화학적인 작용이에요. 자, 어떤 작용이 있는지 팽창 작용이에요. 자, 어떤 팽창, 화학 제품을 넣어서 부풀리는 작용, 팽창 작용, 또 아니면 거품을 계속 저어서 달걀의 기포성을 이용해서 좀 부풀리는 작업. 자, 읽어보면 제품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시키는 구조 형성, 뼈대 형성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 형성 기능. 자, 보가 뭐예요? 뭉치게 하는 작용이에요. 뭉치게 하는 제품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성질이고요. 자, 먹었을 때 과자는 어때요?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바삭한 식감을 형성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풍미 형성 작용. 자, 우유를 넣는다거나 유제품을 넣는다거나 소금, 설탕을 넣어서 맛이 우리가 입에 넣었을 때 맛있게 풍미 형성. 자, 구조 형성. 뼈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뼈대. 밀가루, 계란, 우유. 자, 연화작용이 뭘까요? 자, 연화작용이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작용.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밀가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 앞전에서도 재료과학 부분에서도 밀가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꼭 우리가 과자하고 빵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 밀가루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구조 형성을 한다고 했어요. 자, 구조 형성의 기능, 뼈대 역할을 합니다. 자, 밀가루가 있어야지 형태가 잡히는 거예요. 구조 형성의 기능. 자,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뭐에 따라서?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 밀가루의 단백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밀가루를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강력분은요 11에서 13% 정도 되고요. 자,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9에서 11, 박력분은 7에서 9 정도 돼요. 그래서 병질 소맥이고 제빵용을 만드는 거는 강력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글루텐 함량이 어때요? 훨씬 많죠? 11에서 13%. 저희가 과자 만들 때는 글루텐 함량이 조금 낮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과자를 만들 때 마지막에 밀가루를 섞는데 박력분을 사용했다고 해도 글루텐이 잡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너무 치대지만 않으면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분을 사용하고 중력분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죽하느냐에 따라서 바삭한 느낌을 주는지 질긴 느낌을 주는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지 함량이 많은 바삭 쿠키는 유지 함량이 많은 바삭한 쿠키는 뭐 써요? 박력분을 쓴다고요. 글루텐 함량이 적은.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자 만들 때 주로 쓰는 거는 박력분이에요. 박력분인데 중력분도 사용을 해요. 약간의 그 질긴감을 느끼기 위해서 중력분 사용하는데 파이가 어떤 건지 아시죠? 호두파이도 있고 사과파이도 있는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필기 시험 보실 때는 중력분을 고르셔야 돼요. 중력분을 꼭 고르셔야 되고요.
퍼프 페이스트리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가 실기 때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거는 제조 시 늘어나는 성질이 필요하므로 분명히 강력분을 쓰셔야 돼요. 만약 박력분을 사용하신다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유지를 집어넣고 나서 밀어야 되거든요. 밀었을 때 자꾸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나요. 그래서 꼭 강력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자, 파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박력분을 쓰지만 쫄깃한 식감을 얻고자 하면은요, 강력분하고 중력분을 같이 혼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감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설탕입니다. 설탕. 자, 설탕은 어때요? 제품에 넣으면 단맛이 느껴지고요. 딱 열에다 계속 적게 되면 어때요? 갈변 현상이 일어나죠. 캐러멜화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껍질 색깔이 굳고 나면은 어떤 색깔? 황금갈색입니다. 황금갈색 나타나야 되고요. 설탕은요, 단백질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식감을 부드럽게 연화를 시키고요. 설탕이 들어가면 꼭 나오는 맛, 수분 보유력. 수분 보유력이 있으면 어때요? 노화가 지연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는 것을 좀 늦춰주는 거죠. 노화를 지연시키고요. 흐름작용. 자, 흐름작용을 일으킵니다. 흐름작용. 자, 흐름작용을 이용해서 퍼짐률을 조절하고요. 제품이 딱딱 부러지는 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유지예요. 유지는 크림성. 자, 계속 적게 되면 그 안에 공기가 포집된다 그랬어요. 믹싱 시 공기 혼입. 자, 쇼트닝 그러면 어떤 느낌? 바삭바삭한 느낌. 바삭바삭한 느낌이 따라와야 돼요. 쇼트닝 그러면 바삭바삭해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자, 유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안정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산패에 견디는 성질로 유통기간이 좀 길어져요. 이거를 유지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제품이 오래 가기도 하고 금방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통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넣으셔야 되고요. 신장성. 자, 밀어 펼 때 잘 밀어 펴지는 성질을 신장성. 자, 가소성 또 나왔네요. 만져놓은 모양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 변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질.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동그랗게 만들어놨어요. 네모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요 모양 그대로, 여기 안에 기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모양 안에 있는 거를 가소성, 변하지 않는 성질. 자, 유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수분 보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키고요. 자, 유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연화작용을 일으켜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계란인데요. 자, 계란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쓸 때 전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란을 구성하는 성분에는 고용분하고 수분의 비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의 계란, 저번에 저희가 공부를 했죠. 전란은 뭐예요? 노른자 플러스 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전란은 수분 비율이 75%라고 했고, 노른자는 50%, 흰자는 수분 비율이 88%라고 했어요. 수분 함량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수분의 비율이 75%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제 역할을 하고요. 자, 계란은요, 커스터드 크림을 걸쭉하게 만드는 농화제, 점성이 있는 걸쭉한 느낌, 농화제. 자,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거품을 팽창시킬 때 팽창시키는 물리적인 팽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란 노른자 안에는 천연 레시틴 성분인 유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들을 혼합시키는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유로 넘어갈게요. 자, 우유에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조 형성 작용을 해요. 뼈대를 이루어줍니다. 자, 수분이 88%, 고용분이 12,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흰자랑 거의 수분 함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외우시기 쉬우실 거고요. 자, 우유 안에는 유당은 캐러멜화 작용으로 껍질의 색깔을 냅니다. 자, 우유의 수분이 몇 프로? 80%. 그렇기 때문에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자, 물이에요. 물은 빵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물로 인해서 반죽을 대게도 만들 수 있고 질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식감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온도. 저희가 희망하는 온도가 있어요. 빵을 만들 때는 평균 한 27도 정도, 27도가 돼야지 빵이 굉장히 노화도 덜 되고 우리가 맛있는 점을 희망하는 온도가 27도인데요. 이 반죽의 온도를 맞출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넣거나 아니면은 믹싱기 밑에다가 중탕을 해서 반죽의 온도를 맞추실 수 있으시고요. 또 여름철에는 우리 얼음을 집어넣어서 얼음으로 물의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물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또 밀가루와 함께 섞이면서 글루텐을 결합을 해요. 그다음 굽기 과정에서 물이 아까 수증기압에 의해서 내부에 증기압을 형성한다, 부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금은요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라든지 부피가 변할 수가 있는데요. 소금이 안 들어간 빵은 여러분들 굉장히 맛이 없어요. 일단은 소금은 맛을 부여를 하고요. 감미도를 조절한다. 자, 요 말은 당이 많은 경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는 당은 설탕이라 그랬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감미를 낮추고 당이 적은 경우에는 감미를 높인다. 이렇게 또 소금은 잡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억제한다. 또 이스트의 발효를 억제해서 발효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넣으면은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소금이 일단 들어가면은 글루텐이 잘 잡혀요. 그래서 강하게 해서 반죽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캐러멜라. 자, 캐러멜은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같은 시간에 제품을 구우면요. 제품의 껍질이 진해져요. 향료예요, 향료. 향료는 제과에서는 바닐라 향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독특한 향으로 인해서 제품의 맛을 차별을 시키고요. 자,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BP. 자, BP 약자예요. BP. 자, 베이킹 파우더는 단백질을 부드럽게 해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작용? 연화작용. 자, 완제품의 부피와 기공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반죽 속에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주로 발생시키는 가스 종류는 어떤 가스?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자, 반죽의 pH가 변하면 완제품의 색과 맛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제빵에 기기와 도구를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림을 보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저는 적어 놓은 게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를 조금 적어 놨어요. 자, 수직형 반죽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반죽기 사용하시기 되게 힘드신데요. 일단은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 이제 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반죽기가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한 반죽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보통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 주로 소규모 제과점에서 사용하고 아니면 뭐 좀 더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얘기할 때 수직형 반죽기. 자, 데크 오븐인데요. 데크 오븐은 이제 읽어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오븐이에요. 자, 오븐에 이제 문을 열고 구우러 들어가고 뺄 때도 구운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같다. 소규모 제과점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자, 터널 오븐은 대량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보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피자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피자 드시러 가시면은 터널 오븐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집어넣는데 뭐 토핑 다 올리고 이쪽에서 집어넣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나와요.
그거를 터널 오븐이라고 하고요. 컨벡션 오븐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작은 공방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컨벡션 오븐요, 안에 팬이 하나 있어요. 팬이 있어서 이거를 공기를 좀 순환을 시켜서 열이 골고루게 하는 오븐인데요. 오븐 안에서 뜨거워진 공기를 팬을 사용해서 강제로 순환한다. 요게 컨벡션 오븐입니다. 자, 스쿱이에요, 스쿱. 스쿱이 뭘까요? 스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풀 때 잘 퍼지라고 사용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스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라운더는 큰 공장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고 나서 작은 데는 이렇게 손으로 대충 둥글리기를 해요. 예쁘게 모양을 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 기계를 라운더라고 하고요. 자, 도우 컨디셔너는 급속 냉동, 냉장, 완만하게 해동, 그 다음에 2차 발효 자동 조절.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이제 빵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배울 내용인데요. 이 도우 컨디셔너는 빵을 요즘에는 믹싱을 많이 안 하고 바로바로 구워요. 이렇게 외부에서 사와서 살짝 해동을 시켜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바로 굽거든요. 그럴 때 그 발효기 같은 데가 있어요. 발효기. 약간 발효기 같은 느낌인데요. 이 발효기 안에다가 어떤 온도라든지 수분을 줘서 적당하게 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도우 컨디셔너라고 해요. 도우 컨디셔너 2차 발효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 자,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올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른자는 휘핑하지 않고 흰자만 휘핑을 해서 흰자로 부피감을 늘리는 거. 자, 뭐예요? 시풍법입니다. 자, 냉가류란. 자, 차게에서 굳힌 과자 뭐가 있어요? 무스, 바바루아, 푸딩, 젤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베이킹 파우더가 반응을 일으키면 주로 발생되는 가스가 뭐라 그랬어요? 탄산가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다뤄주지 않은 내용인데요. 스파이럴 믹서는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믹서입니다. 제빵용 믹서. 자, 공장 설비 중에서 제품의 생산 능력은 오븐이에요. 오븐에서 빵이 많이 구워져 나오면 어때요? 아, 이 가게가 많이 팔고 있구나. 제품의 생산 능력입니다. 자,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븐으로 반죽이 들어가는 입구와 제품이 나오는 출구가 서로 다른 오븐을 터널 오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쿠키 만들 때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 밀가루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재료 과학 부분에서 많이 공부한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우신 거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요거 오늘 배우신 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하신다면은 제가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